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고요. 강원도 신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충구입니다. 어, 오늘 이제 농부학교에서 전환마을까지라는 주제로 해서 좀 저희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일단은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제 도시농업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시학가농부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2017년도에 강원도시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변경,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시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따져볼까 횟수로 한 7년 정도 지금 이렇게 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춘천 근처에 있는 화천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가서 저희 이게 가기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조회수로는 제일 1등이 있습니다. 우렁이 알 낳는 모습을 11년 전에 논에서 일하다가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 갖고는 이걸 찍어서 올렸었는데 아직까지 17,000회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렁이는 알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우렁이들을 많이 넣어서 사용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그 월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전업으로 좀 농사를 짓다가 좀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청년 농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좀 화두가 되고 관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들이 다시 또 그 자식들이 내려와서 농사 짓는 좀 이른바 좀 유명해진 청년 농부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정도 전에만 해도 그 청년 농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 단체에서 오픈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아무 데서나 해. 대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만 해줘라고 해서 했던 행사들이었고요. 당시 저희가 그 지역에서 청년 농사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해서 같이 한번 모여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대학생으로 있던 친구들이 농가를 갔던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텃밭 농사라는 걸 좀 같이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등등해서 좀 이제 청년들이 한 10여 명 같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서로의 좀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부로서 어떤 활동들과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학생분들은 농가를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고민을 나누면서 그럼 야 우리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당시에 뭐 FTA나 뭐 그리고 뭐 농사 그리고 급식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막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래서 조금 같이 공통점으로 나왔던 거는 도시농업이라는 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야 근데 너 농사 질 줄 아니? 아는 사람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농사를 좀 지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텃밭 정거당 깨작깨작 도시농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뭐 아무런 모임도 없고 단체도 없어 갖고는 그냥 각자 소속해 있는 데에다가 얘기해서 한 5만 원, 10만 원씩 후원을 받아 갖고는 그때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을 모아 갖고는 요 강사비를 와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을 마련해서 4번의 강좌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들 막 받아 갖고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인천에 계신 분들, 또 횡성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서는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인근에 있는 곳에 조그만 텃밭을 하나 얻어 갖고는 이제 농사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슨한 이제 텃밭 동아리 모임처럼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각자 또 이제 각자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느슨하게 서로들 공유하면서 해보게 됐고 1년을 지내보니까 그래도 좀 같이 해보니 재밌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도 또 도시농부학교를 작게 이렇게 좀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좀 이렇게 텃밭을 중심으로 한 도시농부학교를 계속 좀 열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좀 이제 해오다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 텃밭 농사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해 오다가 인천에 또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무엇을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춘천 지역은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대학이 4 개나 있는데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모임을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도 매년 조금씩 모임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만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텃밭 모임을 계속 이어가는 것들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모임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들을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사업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해서 뭔가 창업을 해야 돼, 이런 미션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금 마지막에 시약과 농구 협동조합이라는 걸 2015년 12월 달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서는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좀 그 텃밭 농사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1년 동안. 그래 갖고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같이 텃밭 농사를 좀 아이들과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8개 시군과 강원도 포함해서 19개 지자체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고요. 당시 한 2000 요맘때쯤이었죠. 그때 뭐 2012년, 13년도에 이제 도시농업과 관련된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붐이 일어나는 시기에 강원도에서도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당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의원들 그리고 농부님들이 계셔 갖고는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한 도의원이 그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도의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런 거 하지 마. 괜히 욕만 처먹어. 농민들한테 왜 쓸데없이 그런 짓 하고 있어." 이런 게 아직도 강원도의 좀 정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들이나 활동들이라는 것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요. 뭔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라는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 2017년도 초에 회의를, 그때 아마 총회가 끝나고였나?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저건 또 하려면 또 교육을 하려면 전문 또 그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 이제 그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 부탁을 드려서 춘천에서 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개설해 달라라고 해 갖고는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좀 이렇게 계기점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에 계시던 김진덕 대표님이나 김충기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도 여러 번 해 주시면서 한 석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고, 이게 끝나면서 이 시약과 농구 협동조합이 강원도시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꿈꾸기도 하고 상상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학교 텃밭 가서 막 이런 거 강의도 하고 활동하면 어떻겠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들 저희가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던 분들이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기도 했던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수료했으니까 "유기농업 기능사도 따야 돼."라고 해 갖고는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제 교육도 나갈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상상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2018년도 2월 달에 이제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강원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전국협이 그것들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요.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 업무를 처음 다뤄보시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라고 계속 이야기 드려 갖고는 좀 결국은 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원센터랑 양성기관이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도시농업 관리사 그 자격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못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특별히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 과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매년 이제 그 전문가 과정을 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 춘천과 강릉에서 이제 전문가 과정을 좀 개설해서 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강릉에서는 그때 이제 강릉생명예수 그리고 식생활교육 강원 네트워크 이런 단체들과 같이 좀 협력을 해 갖고는 그 강릉에서도 교육을 개설해서 그때도 한 20여 분 정도가 그때 이제 수료를 하시게끔 되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처럼 이제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들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전혀 기반들이 없었던 상황들이었죠. 근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부의 지원들, 그 재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개발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막 진행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도 이 지원 사업을 좀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좀 다른 분들도 다른 지역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선보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제 돈을 벌어서 이게 도시농업이란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도 이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해서 도시농업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크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 도시농업 분야가 이제 이런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5명 이상의 뜻이 맞는 분들만 있으면은 이제 조합을 이제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협동조합은 다자 간의 동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거나 함께 뭔가 뜻을 모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그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뭐 좀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법인에서 협동조합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들을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협동조합은 농지를 구입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농지법에서 땅은 그 농사를 지을 사람, 개인들과 그 농업회사 법인,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들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협동조합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하는 거를 가지고서도 좀 시각들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공동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가 아직까지 좀 저희 조합에서도 그런 훈련과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점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나 인천 이런 수도권들은 아무래도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도시농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복합도시인 춘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만 한 20분 30분만 나가도 다 농지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 다리 건너서는 뭐 그 애호박부터 해서 토마토 그리고 상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들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막 15분 20분만 나가도 멀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저희도 저는 이제 전에 이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 조합에서도 농사를 같이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실제 좀 시도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하나는 논농사입니다.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농사를 좀 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화천에서 농사 지을 때는 10,000평까지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00평이 좋은 땅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던 상이에요. 그 이른바 경지 정리된 논은 한 900평이 한 다랑구로 해서 이렇게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10,000평 할 때 20다랑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는 500평짜리였고요. 제일 작았던 건 한
한 20평도 안 됐었던 논을 농사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를 물을 대러 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어 갖고는 매번 농사 제대로 못 짓는다고 형님들한테 맨날 투사리 먹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기억이 있고 뭔가 농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물어 해갖고는 한 동네에 이장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때 900평짜리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0평을 더 얻어서 지금까지 1800평의 논농사를 좀 짓고 있고요. 그때쯤 또 이제 토종벼라는 걸 또 알게 돼서 토종벼를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첫해 아무 생각 없이 900평에다 다 토종벼를 심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수확하고 하겠다 하다가 수확을 하다 안 돼 갖고는 결국 지나가서 그 콤바인에 부탁을 해 갖고는 탈곡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1800평에 다 토종벼를 심겠다 덤볐던 거죠. 결국 또 똑같이 하다 안 돼 갖고는 기계의 손을 좀 빌려서 하고서 우리는 조금 하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지금은 한 300평 정도 규모를 해서 같이 이제 좀 체험과 경험들 그리고 최종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이제 내년에 아마 조금 더 줄여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최종포 위주로 해서 좀 토종벼를 좀 다루고 있고요. 아마 이게 조금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라면은 이 토종벼로 계속 좀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저것 시도들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에 계신 셰프님과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같이 이제 토종쌀을 가지고서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일들도 계속 시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수익 구조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좀 이제 최종포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한 활동 중 하나가 이제 토종벼를 활용한 그 생태환경 교육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논이 없는 학교들은 이제 다랑이 노로 바켓스 같은 데다가 이제 논을 만들어서 같이 논농사도 짓고 있고요. 춘천에는 그 급영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학교 안에 한 300평 정도의 논이 있어요. 두 다랑구가.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손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직접 낫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4, 5학년만 지나도 낫질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보다도 일을 되게 잘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 학교는 학부모에서 그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그 활동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되게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에서 저희 단체가 그것들을 좀 조력을 해오다가 올해 다시 좀 학부모회가 결합을 해서 그것들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제 학부모회가 좀 가능하면 내년엔 더 본격적으로 하시고 저희는 좀 빠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도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토종벼로 좀 길러갖고는 되게 이제 잘 길렀습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되게 잘 길렀고, 아이들이 우렁이를 넣어줬는데 우렁이 보러 엄청들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께서 논에다가 길을 좀 내면 안 되겠냐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우렁이들이나 이런 거 관찰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길을 내면은 논을 어떻게 삶아야 될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싶어 갖고는 일단은 그냥 눈뚝 따라다녀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학교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약간 좀 이제 올해 추수를 얼마 전에 끝내긴 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그래서 학부모나 이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할 수 있는 힘들을 같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벌 양봉을 이렇게 도시 양봉을 좀 같이 좀 해봤었는데, 하실 때 되게 재밌어들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한 분당 이제 2통, 3통씩 하시면서 이제 양봉을 벌을 치면서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이제 내검을 좀 해야 되고, 근데 그게 2통이든 20통이든 100통이든 품이 너무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처럼 이렇게들 진행하셨는데, 결국 요품 가지고서 이거를 다 하긴 너무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좀 지속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활동도 되게 재밌어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꿀을 땄을 때 그 느낌들은 되게 신기하시고 되게 기뻐하셨었고요. 이걸 하나하나 늘려가는 그런 느낌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활동했던 한 그 친구가 이거를 거의 좀 이제
그 네팔에서 왔던 친구인데 이것들을 조금 거의 준 전문가급으로 이제 마스터를 해갖고는 다른 회원분들을 좀 이끌어가면서 같이 진행도 해주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이뿐만 아니고도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서 일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특히 이제 농사에 좀 집중을 해서 좀 하긴 했었는데 밭도 주변에서 이게 뭐 쓸 수가 없으니까 좀 해보지 않겠니? 이런 얘기들 해주셔 갖고는 밭을 되게 많이 좀 빌려서는 했었거든요. 막 여기 700평 저기 700평 그러니까 농사를 어느 해는 춘천 시내 웬만한 거리를 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트랙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서 가는데 트랙터 끌고 가는 것만 1 시간 반을 끌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래 갖고는 '아 이거 못할 짓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좀 이제 밭농사도 좀 줄여 나가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상근하시는 분들과 같이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농사일을 하려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일하는 시간이 보통 9 to 6 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농사일을 다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아침 일찍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합의 상근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좀 그런 일들은 좀 줄여 나가면서 좀 이제 밭이나 이런 것들은 토종씨와 최종포나 이게 벼도 좀 최종포 수준으로 지금은 좀 맞춰 가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도농복합도시고 농지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저는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시도를 해 봤는데 지금 조합 자체로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다만 좀 개인들의 활동으로 농사를 이어가는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내년에는 개인 농사를 조금 더 늘려서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작년에 저희 쌀 농사 지었던 것들 중에서 한 300평 정도만 그 토종배우로 하고 나머지는 친환경 찹쌀로 해서 지금 학교 급식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수확한 것들은 학교 급식에 납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저희 이게 좀 이제 어쨌든 기존에 이제 도시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신 학교 텃밭 수업들이나 전문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 도시농부 학교들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전원마을 춘천을 올해 5월 달에 좀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좀 저희 전원마을 춘천 선언식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비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회 바꿔 2015년 9월 신세 전환마을 10주년 기념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시작을 마을에서 합니다. 문명이 앗아간 지구의 생태에 대한 성찰과 사회 성장을 지향하며 더불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의 한계 등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환마을 춘천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러스틱 실내는 지역 내 공유 텃밭을 찾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하겠습니다. 전환마을의 씨앗인 퍼머컬처 방식의 농업활동을 확장해 나가며 땅을 일구고 흙을 돌보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자전거 워킹그룹을 만들어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며 자전거가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박한 러스틱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능한 모든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한살림 춘천 소비자협동조합은 비행기 타지 않고 바다를 건너지 않아 운송 비용에서 석유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식재료를 얻기 위한 공동 텃밭, 지역 농산물, 채식에 대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강원도시농업 소비자협동조합은 삶의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계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생산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춘천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는 전환마을의 확장을 위하여 공부하면서 작지만 누구나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전환마을 활동가 30명을 만들겠습니다. 위계와 틀을 두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일상의 상처인 마을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과 마을을 연결하는 전환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전환마을 춘천의 가장 큰 목적은 문명의 송산된 지구를 살리고 마을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원, 경제, 관계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의 움직임이 동심원처럼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작은 행동으로 2022년 5월 21일 전환마을 춘천 선언식 참가자들 저희가 전환마을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는 퍼마컬처 교육을 들으면서 좀 알게 되었고요. 2020년 강릉에서 이제 퍼마컬처 교육을 저희가 이제 주관하면서 이제 전환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환마을 한 2년 넘어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정도였으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던 느낌이었고, 그냥 하면 돼,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건 뭐지? 뭘 하자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어려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퍼마컬처 과정에서의 활동들과 이야기들 통해서 전환마을을 조금씩 이제 체득하게 해갔고, 이제 강릉에서도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전환마을 강릉을 좀 선언을 좀 하셔서 이제 활동들을 좀 해나가고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 춘천에서도 이제 퍼마컬처 교육을 좀 진행하면서 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이 퍼마컬처를 이제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짤 거냐 다른 이야기들 하면서 두 가지의 계획들을 저희가 좀 짜게 되었거든요. 하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데 있어서 크게는 좀 활동할 수 있는 공유지나 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쉽게 활동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전환마을 춘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우리가 같이 발표하고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는 좀 같이 고민이 있던 분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춘천은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다른 지역은 좀 다른데 4개의 공동체들이 그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또 보셨던 러스틱 실내, 그리고 한살림, 그리고 춘천 여성협동조합, 그리고 강원도시농업이 각자의 활동들의 상을 가지고서 각각 활동하면서 그것들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과정들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환마을은 그 잘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활동하고 대안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들이 그것들을 느슨하게 관계망을 통해서 연결해감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전환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서 이야기들 해 나가고 있는 거라서 이 각각의 공동체들 활동의 그룹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월 달에 그 선언식을 하고 나서 전환마을 춘천과 관련된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각자 알아서들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알아서들 잘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만날 거고 같이 할 거야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을 좀 지나서 좀 돌아보니까 그 5월 달에 같이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선언을 하고 나서 러스틱 실내라고 하는 팀은 여기 이제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사 이름도 김유정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금명초등학교도 이곳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로웨이트 샵을 최근에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점으로 해갖고는 좀 이제 마을과의 활동들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연계하고 고민해 나가고 계시고요. 자, 네, 그리고 춘천여성협동조합은 그 돌봄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 그 어린이 작업장 뚜루뚜루 그 올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제나 손쉽게 좀
다녀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의 활동들 속에서 전환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천의 교동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어르신들과의 활동을 전환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이어나가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땅을 사버렸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사지 못했지만 저희의 새로운 공간들과 청년들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 600평 정도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활동들을 좀 상상해 나가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뭔가 새로 만들고 꾸며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은 이런 좀 축제나 활동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춘천에 있는 후평삼동 호방공원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그 마을 놀이터 그리고 자원순환 축제들을 통해서 이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서로의 정보들 그리고 활동들을 공유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직까지 전환마을 춘천을 선언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 공동체라는 것들을 같이 모색하고 고민해 나가고 있는 느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들이 끝나고 내년 초에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 4개 공동체들이 조금 더 어떻게 좀 서로 협력하고 지역의 고민들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 더 넓혀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금 이야기 드렸던 후평삼동이란 동네에 호반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호반초등학교에서 텃밭놀이터라는 행사들을 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행사를 좀 같이 한번 요것도 한번 영상으로 먼저 소개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는 텃밭과 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학교 본관 뒤편에 좀 이렇게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여기가 그냥 쓰레기장이었대요. 막 그 건축 폐기물까지 그냥 쌓여 있는 정도였는데, 당시에 지금 이 사진에 나오시는 저 선생님께서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이걸 좀 치워야겠다 싶어 갖고는 전 교직원들을 다 동원해 갖고는 그 쓰레기를 다 치워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차량까지 불러갖고는 다 치워내고, 그때 이 선생님께서 혼자서 이 텃밭들을 다 일단은 만들어 가셨던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께서 저 공간을 1차적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산 근처라서 고라니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텃밭에서 고라니를 올해도 몇 번을 봐 갖고는, 그래서 계속 저렇게 울타리를 쳐 놓지 않으면은 이게 다 잘라 먹는 그런 좀 수준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학교에 한 선생님께서 저희 단체로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텃밭을 좀 같이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는 봄 이제 연초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 갖고는 아이들이랑 같이 그것들을 "어떤 텃밭 공간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기도 그냥 이제 비닐 씌우고 두둑을 만들어서 해왔던 곳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디자인과 관련된 공모들을 받고 그것들을 취합해 갖고 어쨌든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작업들을 해서 거의 이게 쪼끔 요령이 있었으면 좀 잘했을 텐데, 그때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작업을 했었고, 그때 학교 정문 쪽에는 비어 있던 연못,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생명의 숲에서 학교 숲을 만들어 주면서 연못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쪼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갖고는 논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는 작업했던 저와 그리고 같이 작업했던 친구는 이 학교에 지금 학부모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 학교 말고 집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 보내려고 했는데, 요 텃밭 작업하면서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는 이 학교로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는 4학년, 그 친구네 애기는 지금 2학년, 이렇게 해서 같이 학교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텃밭들이 이제 재배가 이게 되고 아이들의 활동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데 학교의 이 텃밭은 쪼끔 골칫덩어리긴 합니다. 올해 초에도 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그걸 누가 좋아서 하냐고. 텃밭이 거기 있으니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말씀하셔서 "아 네. 그러시군요." 이랬었고, 올해도 이제 옥수수와 고구마를 주로 심으셨어요. 그나마 손이 좀 덜 가는 작목으로 해서 심으시라고. 근데 옥수수는 그나마 낫는데 고구마는 고라니들 다 뜯어 먹어 갖고는 살아남은 게 좀 없는 그런 좀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이렇게, 올해 저희가 2월 달에 학교의 교육과정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교육과정 설계할 때 저도 이제 가서 이제 "학교 텃밭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선생님한테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쪼끔 그런 이야기들이 좀 후속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좀 연계가 되고 쪼금 더 짜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올해 이 뒤에 있는 "텃밭과 산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개인 땅이거든요. 근데 개인 땅을 학교에 매년 무상으로 임차를 해 주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 개인 땅을 가지신 분께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이 공간을 와서 활용했으면 좋겠어. 썼으면 좋겠어." 이거를 학교에 이제 통보를 하셨고, 학교에서는 "아니 그러면 학교에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를 뭐 올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자주 오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왔을 때 학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갔을 때는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중복되면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럼 아예 저 텃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땅 주인분과의 협의가 잘 원활하게 되지는 못해서 막 이거를 막 "내일 모레까지 다 치워 버려라."라는 내용 증명도 땅 주인께서 보내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냥 한 4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막 넘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어쨌든 좀 늦게나마 좀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아이들 활동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 그
올해 이제 그 선생님 한 분과 내고장 바로 알기 연구회라는 그 연구회 활동을 좀 지역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마을 교육 과정을 좀 설계를 해 봐라. 근데 마을 교육 과정 설계하기 전에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서로 좀 알아봐라라고 해서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뭐 학부모회 그리고 지금 지역에게는 그 뚜루뚜라고 하는 그 돌봄 공간 이런 분들이 그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2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야기들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업이나 이런 활동들 때문에 학교를 자주 가고 담당 선생님이나 뭐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 봤지만 이 선생님으로부터 얘기 들었던 학교의 과정, 운영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로운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얘기들을 쭉 해 가다가 저기가 3 층인가 그랬거든요. 창밖을 봤는데 아까 그 학교 뒤에 있던 텃밭과 산이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저기서 애들이 좀 많이 뛰어놀고 있을까?' 그 쉬는 시간에 많이 뛰어놀긴 하거든요. '저기서 뭘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의 뭔가 방과후 활동이나 마을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알고 경험해 보지 많이 못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 보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이 좀 진행되다가 지금 여기 아까 그것들 같이 진행했던 것들이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학교와 학교 그 학부모회 그리고 춘천 여성협동조합 그리고 뒤뚜루 도서관 함께 돌봄이라는 5 개의 단체와 모임이 이것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춘천에서 봄내동동 사업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돌봄이 심각하니까 돌봄을 그런 민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곳들 단 네트워크로 구조를 짜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한 4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줄게라고 해 갖고는 작년에 이제 지역에 있는 춘천 여성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지역에 있는 곳들과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했고 그래서 뚜루뚜라고 하는 방과 후 돌봄 공간 어린이 작업장을 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같이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먼저 이 마을 교육 과정을 같이 하실 부모 그 선생님들을 모았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누구 아빠 누구 엄마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해 주셨고요. 이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서 이 14일 정도에 되는 일정 동안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 군고구마를 구워 주었고요. 군고구마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왜 고구마가 아직도 안 구워져 있냐." 아이들이 항의를 하는데 "야 미션을 하나 하고 하자." 그래서 "산에서 도토리 주워 와."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막 주워 왔는데 아직도 안 구워졌어요. 그래서 5개 겨우 주고서는 "구워질 동안 좀 기다려." 그러다 "우리 그럼 제기차기라도 하고 있을까?" 막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을 다 이제 이 고구마들을 나눠 주긴 했는데 되게 재밌어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아까 그 호반공원이라는 곳에서 고구마를 구워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해 갖고는 여기서 미션이나 게임을 한번 이기게 되면은 이제 고구마를 나눠 줬던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해서 저랑 다른 학부모 한 분을 계속 이제 군고구마 아저씨라고 해서 이제 부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는 되게 인기가 많은 과정들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어쨌든 끝내고 나서 학교에서 그 교감쌤하고 교무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마을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셨어요. 일단 학교에서 안에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교감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일단은 안전에 대한 책임 여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 책임 소재는 누구냐? 학교냐 아니면은 이걸 운영하는 기관이냐 해서 저희가 알아서 잘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했고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이 외부인들 이른바 학부모들이 아직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오픈돼 있지는 않지만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것들을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끔 해서 좋았다라는 것과 그러면은 이 좀 마을 교육 과정이 우리가 많이들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그런 고민들까지 좀 하게 되어서 좀 가능하면은 올해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학교와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 나눠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가장 기초적인 협의 과정 정도는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텃밭 놀이터를 좀 같이 하게 되었고요. 여기 쭉 보시면 요런 프로그램들로 해 갖고는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과 그리고 아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도 저희가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일을 좀 하려고 고민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에서 좀 음 음. 그 춘천의 춘천의 그 사북면 고탄리라는 지역에 옛날에 그 정미소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정미소를 리모델링해서 솔바하우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목수팀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원래 그 한옥을 짓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옥을 지었던 분들인데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기를 잘 못 따라서 한옥을 짓던 분들인데 이제 좀 그 지역에서 목공과 관련된 활동들과 교육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저희한테 이제 귀농귀촌 교육이 좀 의뢰가 오게 되어서 이제 그 공간에다가 틀밭을 만들면서 이제 그 6개월 살아보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처음에 좀 같이 만들어 드렸는데 이 목수님들과 같이 해서 틀밭 실제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좀 협업을 좀 해서 좀 진행했고 저희가 내년에 그 새로 저희 공간 조성하면서 나무 온실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분들과 같이 함께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야차. 어 그 저희 그 지역마다 이제 여성농민회가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 여성농민회에서도 토종 씨앗을 되게 오랫동안 다루셨고 이 여성농민회에서 그 홍천과 횡성에서 최종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그 최종포를 이제 수확하시면서 이 토종 씨앗 축제들을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맞닥뜨려서 이제 지역에서 그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거예요.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기 어려우셔서 작년, 재작년에 춘천에 이제 강원도에 이제 그 도청 소재지가 춘천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와서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획해서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토종씨앗과 관련된 활동들을 저희는 여성농민회로부터 처음에 이제 이야기 듣고 씨앗도 나눔을 받게 되었고요. 계속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웬만한 교육들은 지역에서 이제 토종씨앗과 관련된 강의를 의뢰하게 되면은 여성농민회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이제 토종씨앗과 관련돼서 같이 나누고들 있습니다. 그 춘천에 그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제 봄내 농부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와 함께도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한 4월인가 5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의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농업인이다 하면 전통적으로는 4H라고 하는 단체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분들은 그 외로 따로 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뭐 1차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들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터 활동이나 혹은 아니면 저희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서 같이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협력해서 같이 해주고 계셔서 의무노양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살림과도 같이 이렇게 텃밭 활동들과 그 토종씨앗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활동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역의 좀 다양한 단체들과 좀 가능하면 좀 협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계속 모색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좀 그 사회적 농업이라는 활동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좀 고민들이 생겼는데 '우리는 뭐 하는 곳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서 사회 통합을 하자. 그래서 뭐 어르신들에겐 돌봄, 장애인분들에게는 자립, 그리고 뭐 청년들에겐 교육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자. 농업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데 이 복지에 관련된 영역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해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복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 단체는?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좀 정체성에 좀 혼란을 좀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농업 활동들도 필요하다 좀 생각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영역들이나 뭐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그리고 귀농귀촌 여기에는 되게 교집합, 공통점들이 되게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이 지방에 있는 단체들은 이 영역들을 좀 넘나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은 청년들이 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 좀 과정을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업은 되게 많은 돈과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그걸 하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해 보자. 그래서 지역을 좀 탐색하고 지역에서 뭔가를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같이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지역의 농가와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러들 좀 다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릉에서는 이 내일상해라고 하는 이 좀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시는 청년 그룹들과 이렇게 좀 견학이나 만남들도 계속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좀 지역에 좀 정착하고 내년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주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요즘을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 이제 귀농귀촌 사업이라고 했던 전통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 하는 모습들 혹은 아니면 농촌에서의 사는 모습들보다 저희는 약간 좀 반농반엑스, 그리고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내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같이 만들고 지원해 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좀 그 마을에서 이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좀 일상적인 돌봄 활동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 경로당이 좀 풀리긴 했지만 예전까지는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들 계셨고요. 그러면은 그냥 골목길에 나와서 볕을 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과 함께 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면서 뭔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을에서 좀 뭔가의 공동의 활동들을 좀 같이 해 보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한 지역에서 작년과 올해 이어서 좀 어르신들과 같이 계속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하다 보니까 이 동네도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졌던 마을이더라고요. 한 50년 넘게 좀 만들어져 있던 주민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그리고 여기는 한 200 가구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옛날부터 사셨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동네인데 마을에서 뭔가 같이 하는 활동들이 거의 많이 사라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김장을 같이 해 보시면 어떻겠냐." 얘기 드려서 작년과 올해 마을에서 100 포기씩 이렇게 같이 김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또 하시는 걸 보니까 더욱더 이제 좀 합이 맞아 가고 좀 숙련되어 가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해서 좀 마을에서의 공동 활동들과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마을 안에서의 활동들, 그 청년들의 좀 활동들을 사회적 농업이나 혹은 아니면 다른 뭐 귀농귀촌이나 등등 이름을 통해서 조금 더 벌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 저희 이제 11월, 12월 달 마무리하면서 워크숍들을 계속 좀 연이어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 저희 계속 좀 진행했던 학교 특화 활동에다가 좀 이제 농장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활동들, 어린이 농장들을 어떻게 조금 더 지역사회에 연결해 나갈 거냐 이런 고민들도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을에서 뭐 버섯을 기르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버섯 기르면서 마을에서 어떤 작당무예를 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좀 공론화하면서 다양하게 농업을 좀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하고 이야기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회비를 내고 있는 구조이긴 한데 저희는 1 년에 거듭 한 500만 원이 쪼끔 넘는 수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쪼끔씩 더 늘려가야 되는 이제 과제가 좀 있긴 한데 이게 회비를 일단은 전에는 처음에 이제 그 멤버십 개념 때문에 이제 받기도 시작했는데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쪼끔 더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조합원들 그 저희 조합 내 자체 공모 사업처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꿀벌과 지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체 공모 사업을 좀 진행했고요. 200만 원 한도로 해서 처음에 이제 2 팀을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3 팀이 좀 신청을 해 주셔서 한 팀에는 200만 원, 한 팀에는 1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3 팀을 선정해 드렸는데 나머지 2 팀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갖고는 결국 진행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팀만 좀 진행하셨는데 한 팀은 학교에서 양봉을 해 보시겠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신청하셨다가 "옥상 안 돼." 그래 갖고는 "아 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한 팀은 텃밭 공동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텃밭을 확보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운영을 못 하셔 갖고는 진행하지 못했고요. 한 팀은 이제 강릉에 계시는 그 아까 얘기해 줬던 내일상회라고 하는 팀들이 퍼마컬처를 활동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제비밭을 이 밭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1년 동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비밭에서 홍보놀부를 찾습니다 해서 1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랑 같이 텃밭 활동들을 같이 해 나가고 계시고요. 이렇게 그 삽질도 하고 그리고 토종벼 농사도 지으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쪼끔 '이런 일들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게 뭐 이게 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경제 활동에 쪼끔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쪼끔 소원해지거나 소홀해지면은 쪼끔은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강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안에서의 좀 할 일들이 없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으셔서 그 무언가의 이분들과의 연결고리, 관계고리를 어떻게 맺어갈 거냐에 대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쪼금 그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좀 동력,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과 방식들은 외부의 공모 사업들이나 작은 공동체 사업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그리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또 정산에 대한 피곤함 이런 것들도 있으셔서 이런 비용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선정하고 그 며칠 뒤에 그냥 통장으로 바로 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산하지 마시고 그냥 활동으로서 공유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드려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저희 활동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참가비도 이렇게 좀 공익적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금 계속 차곡차곡 좀 모아가고 있는 중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조합의 활동들을 좀 늘려가는 일들을 좀 해 나가고자 요렇게들 좀 생각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음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요청해 주셨을 때 왜 인천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런 데서 하시는 활동들을 계속 보고 배우고 뒤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지역에 맞게끔 좀 설계를 해 가려고 좀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끔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쪼끔은 이제 넘나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이제 좀 연결돼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좀 있었던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조합 7년 차 되면서 앞으로 그럼 우리 조합은 어떻게 지역에서 좀 자리매김하고 조금 더 우리 구성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 오면서 앞으로는 좀 저희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거 자기 공간, 자기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희 조합원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면은 뭐 농부야, 청년 농부인데 자기 농장을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이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협업을 하거나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조합만 보고 저희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기에는 되게 힘든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좀 지역사회에 좀 건강한 네트워크들이 계속 확장해 가지 않을까 싶고 이게 그 전환마을 춘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서로 좀 건강하게 조금 더 공동의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활동들은 좀 올해 그 텃밭 놀이터 활동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의미로서는 좀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좀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 과정은 이제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좀 따로 좀 마련이 되어서 그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저희 참여하셨던 학부모 마을 선생님들에게도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비용 막 5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런 돈을 받아보셨던 경험들이 되게 신선했다라고들도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런 경험을 해 보셨던 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하게 우리 마을 교육 과정이 마을 안에서도 쪼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 교사 이런 분들이 그것들을 인지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과제로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뭐 남은 기간 동안 학교와 어떻게 하면 좀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과 고민들을 나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좀 짧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